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아온 아두이노 4주차 시간입니다. 4주차까지 마치면 여러분은 기본적인 C 프로그래밍과 간단한 아두이노 로봇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4주차까지는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4주차 시작하겠습니다. 4주차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열과 반복문입니다. 이를 통해 달아볼 부품은 구조, 세븐 세그먼트 LED입니다. 기어 배열, 배열이란 데이터 구조가 필수적인 부품이고 일상 속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 부품이므로 집중해서 배워봅시다. 먼저 우리가 지난 주차에 배운 세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식과 연산자가 있습니다. 식이란 하나 이상의 연산자와 피연산자가 결합된 표현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 플러스 5라는 비교식이 있다면 여기서 3과 5는 피연산자이고 플러스는 연산자가 되겠죠. 연산자에서는 산술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대입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들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건문은 특정 조건에서 따라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도록 하는 명령어입니다. 조건문은 진리값을 입력받고 그 값이 참이면 작동하고 거짓이면 작동하지 않는 보통 정수 0과 1이나 조건식으로 진리값을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if문과 스위치문이 있었죠. 세 번째로 스위치와 두 센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스위치는 전기 회로를 연결하거나 끊어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부품이었고 초음파 센서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부품이었습니다. 초음파를 쏘고 사물에 부딪힌 후 반사가 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활용하여 거리를 측정했죠. 그리고 압력 센서는 가해지는 물리적 압력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센서였습니다. 일종의 저항으로 압력을 받으면 저항이 작아지고 이때의 전기신호를 측정하는 센서였죠. 이 센서들을 활용하여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진행했습니다. 바로 자동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후방 감지기를 만들었습니다. 압력 센서로 탑승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초음파 센서로 장애물을 탐지해서 장애물과의 거리에 따라 조명이 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압력 센서로 아날로그 핀에 연결하고 인풋 모드로 설정하여 값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때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입력받습니다. 초음파 센서는 트리거 핀을 아웃풋 모드로 설정하고 에코 핀을 인풋 모드로 설정합니다. 트리거 핀에 하이 신호가 갈 때 초음파를 쏘고 사물에 부딪혀 돌아온 초음파 센서를 탐지하면 에코 핀으로 신호가 입력됩니다. 초음파가 발사되었다가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 즉 듀레이션 값에 따라 초음파의 속력을 곱해 실제 거리값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얻은 거리값을 기준으로 세 가지 세계의 경고등을 점등하는 후방 감지기 실습이었습니다. 복습은 이만하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은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이란 무엇일까요? 반복문이란 특정 코드나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대어문입니다. 그 이름에 맞게 반복 작업에 사용되거나 연속적인 작업에 사용됩니다. 반복문은 이럴 때 쓰입니다. 특정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배열과 같이 파일 탐색, 연속적인 패턴, 시퀀스 생성, 그리고 게임 독의 프로그램에서 메인 루프 구성 시에 쓰입니다. 예를 들면 게임에서 NPC와 상호작용을 한번 한다 해도 그 이후에 다시 NPC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게임 내 기본적인 시스템을 루프되고 있는 것이고 이를 반복하여 반복문을 이용하여 구현합니다. 반복문의 예시로 아두이노에 루프 함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가장 기본적인 두 함수 중 하나이고 루프 함수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한 무한히 작동합니다. 이는 시스템 내부적으로 루프가 무한 반복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완벽히 종료하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예시로 선풍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람 세기나 회전 여부에 대해서 바꿀 수 있지만 전원이 꺼지기 전까지는 버튼에 의해 무한히 작동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루프 함수와 같습니다. for 반복문도 있습니다. for 반복문은 이럴 때 쓰입니다. 조금 뒤에 배열이란 것이 있을 때 데이터 구조를 순회할 때, 즉 훑어 찾아볼 때,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반복 간격이 일정할 때, 인덱스 값이 필요할 때 쓰입니다. 마치 기차와 같은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반복문입니다. for 반복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복문을 시작할 때 초기 조건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차례를 셀 때 0부터 셀 수도 있고 1부터 셀 수도 있고 임의의 조건에 의해 더 큰 수부터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첫 번째 차례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다음으로는 반복문의 종류 조건을 설정합니다. 정확히는 반복문의 작동 조건입니다. 해당 조건에 위배되는 상황이 설정되면 반복을 종료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차례마다의 변화량을 설정합니다. 이 특정 때문에 for 반복문을 순차적인 작업, 즉 배열 및 순회 및 배열 순회 및 시퀀스 생성 등의 작업에 유리합니다. 예시 사진을 보게 되면 반복문의 초기 값은 i가 0입니다. i가 0일 때부터 시작하여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작동하고, 즉 i가 5 이상의 값을 갖게 된다면 반복문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차례가 지날 때마다 i에 1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i가 0, 1, 2, 3, 4까지 변화하므로 헬로우가 총 5번 출력되겠습니다. while 반복문도 있습니다. while 반복문은 이럴 때 씁니다. 파일을 끝까지 읽을 때 얼마나 반복해야 하는지 반복 횟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사용자의 입력값에 따라 종류가 될 때, 특정한 조건에 의해 종류가 될 때 결정될 때 쓰입니다. while 반복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while은 for 반복문에 비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작동 조건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 목적이 매우 단순하거나 매우 복잡하게 된다면 while을 쓰게 됩니다. 예시 사진을 보게 된다면 while 반복문은 두 개 겹쳐 있습니다. 이를 이중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반복 조건에 1을 넣으면 해당 조건은 진리값은 true와 같으므로 종료하지 않고 무한히 반복됩니다. 반복 조건문에 n이 0보다 크다라고 입력을 해주게 된다면 이 반복문은 단순히 n이 0이나 0보다 작은 수가 될 때 무한히 반복됩니다. 또한 하나 짚고 가자면 sum 변수를 while 반복문 밖에 써내는 것은 반복문 내부에서 다음 차례를 넘어가게 된다면 앞선 차례의 정보는 초기화됩니다. sum은 매 차례마다 얻어지는 진리값을 계산해야 하므로 초기화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반복문 밖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정모문을 더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break문과 continue문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reak 반복문은 반복문에서 탈출하는 키워드입니다. break를 발견하게 된다면 현재 작동 중이던 반복문 한 개의 반복문을 종료하고 종료 조건을 무시하며 종료하게 됩니다. 보통 무한 반복 시퀀스에 쓰이는 while 반복문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continue는 반복문의 한 차례를 스킵하는 키워드입니다. 반복문은 계속해서 작동해야 되는데 현재 차례에는 맞춰야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반복문을 쓰기 위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루프는 함수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루프 함수는 while 반복문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반복문이 아닌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보게 될 개념은 배열입니다. 배열이란 무엇일까요? 배열의 사전적 의미부터 찾아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차례나 간격을 따라 버려놓은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쉽도록 하나로 묶는 일, 열연 기판 위 행거열 형태로 배열된 부품의 회로의 그룹, 다 우리가 배울 배열의 개념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배열이란 번호와 그 번호에 대응하는 데이터들의 이루어진 자료 구조입니다. 하나의 배열로 묶인 데이터는 같은 자료형의 데이터로 순차적으로 저장됩니다. 데이터의 저장 위치가 순차적이기 때문에 그중 가장 앞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위치를 기본 주소로 하며 각 데이터들을 번호로 불러올 수 있는 자료의 구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알아본다면 일반 변수와 배열을 비교하게 된다면 변수는 한 채의 한 가구만 사는 독채이고 배열은 한 채의 여러 가구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보통 데이터가 저장될 때 저장소의 랜덤한 주소의 값에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수를 여러 개 선언했을 때 어떤 변수의 주소만을 가지고 다른 변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혹은 각 변수 간의 자료형이 달라 데이터 크기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배열 역시 기본 주소는 랜덤한 위치에 저장되지만 기본 주소에 저장되는 데이터 외의 데이터의 기본 주소를 기준으로 그 주변에 n번째 주소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기본 주소를 통해 n번째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배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열은 크게 요소와 인덱스로 나뉘는데 요소는 배열의 각 칸에 저장된 데이터이고 인덱스는 각 칸의 번호입니다. 하나의 배열에는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선추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기본 주소를 기준으로 하여 인덱스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출석 번호처럼요. 오른쪽 예시를 보게 된다면 이름이
마이크리 책상인 책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배열이라면 이 책상의 각 층은 배열의 각 칸이고 칸마다 들어있는 책은 요소이며 몇 층인지가 배열의 인덱스와 같겠습니다. 책장이 어디 있는지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책의 형태의 자료만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책장의 각 칸의 위치를 알 필요 없이 그냥 책장의 가장 아래 칸이 어디 있는지만 알게 된다면 그 위의 칸도 순차적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책장의 n번째 칸으로 그 위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될 것은 배열의 가장 앞이 되는 기본 주소, 배열의 스스로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인덱스는 0입니다. 인덱스는 기본 주소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주소를 기본 주소로부터의 거리가 0이니까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열의 개념을 자꾸 배우는데 주소란 단어가 나옵니다. 주소란 무엇일까요? 주소란 데이터의 저장 위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변수 x를 선언했을 때 저장소에 어떤 칸을 x의 변수 값을 저장하기 위해 할당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여러 데이터 값들을 할당받은 저장소 위치로 주소라고 합니다. 위치를 가리키는 번지수 혹은 일렬 번호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포인터라고 부릅니다. 변수 이름으로는 변수 앞에 담긴 값을 불러올 수 있지만 개념상 베껴오는 것이고 변수 주소로 베껴오는 것이 아닌 변수 그 자체를 담아올 수 있습니다. 함수, 동적 할당 등의 C 언어를 다룰 때 자주 쓰입니다만 당장은 크게 쓸 일이 없으니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여러 데이터를 할당하는 저장소의 위치를 주소라고 합니다. 위치를 가리키는 번지수 혹은 일련 번호인 셈이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변수나 배열을 선언하고 각각은 저장소의 랜덤한 위치의 공간에 할당됩니다. 한 개의 데이터가 한 칸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1주차에 자료형에 대해 배웠었죠? 자료형에 따라 변수의 데이터의 크기가 다릅니다. 즉, 할당된 칸의 수가 다릅니다. 어떤 자료형은 한 칸, 어떤 자료형은 두 칸, 어떤 자료형은 네 칸, 또 어떤 자료형은 8칸. 쓰임새에 따라 칸 수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랜덤하게 칸이 배정되죠. 배열은 기본 주소만 랜덤하게 배정되고 나머지 공간은 기본 주소와 연속해서 배치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배열의 각 요소는 모두 동일한 칸을 할당받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이용하여 배열은 다음과 같이 쓰이곤 합니다. 동일한 크기, 형태의 자료형과 나란히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기록, 방명록, 학생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표처럼 쓰일 수도 있으며 문자에 내린 단어나 문장을 저장할 때도 쓰입니다.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쌓일 때 쓰인다는 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열을 순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전 배운 for 방법문을 이용하는 것이죠. for 방법문은 일정 간격으로 반복하는 것, 인덱스의 참조에 유용한 방법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열을 순회할 땐 for 방법문을 쓰곤 합니다. for 방법문에서 차례를 나타내는 변수 i를 인덱스에 삼아 배열에 저장된 값을 호출하게 됩니다. 물론 for 방법문이 아니어도 별도로 i를 선언하고 차례마다 증가시키는 패턴을 구성하게 된다면 while 방법문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저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첫 아두이노입니다. 버저는 무엇일까요? 버저? 버즈? 오늘 배워볼 버저는 바로 이것입니다. 되게 북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버저는 배경에 계속 끼어졌던 스피커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버저란 전기 신호를 소리로 변환하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전기 신호를 따라 변환하는 방식의 두 가지 버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종류는 앞전 타입과 마그네틱 타입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앞전 타입의 버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앞전 타입은 피에조 버저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앞전 타입 버저라 앞점은 무엇일까요? 앞전은 전기 에너지를 진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앞전체의 특성이고 이러한 현상을 앞전 효과라고 부릅니다. 앞전 타입의 버저는 이러한 앞전체로 구성된 버저입니다. 자기장을 만들어 작동하는 마그네틱 버저와 다르게 전기 에너지가 바로 진동 에너지로 바뀌어 소리가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하고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버저는 그 기능과 용법에 따라 다시 두 종류를 나뉘게 됩니다. 바로 능동과 똥부입니다. 이 중 우리가 사용할 버저는 똥 버저입니다. 능동, 똥 버저의 차이는
앞서 2주차에 배웠던 신호 유형의 차이와 비슷하게 됩니다. 능동 버전은 디지털 신호를 작동하고 따라서 소리를 내거나 안 내거나 둘 중 하나로 작동합니다. 수동 버전은 주파수를 정하여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능동 버전에 비해 조금 훨씬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코드 작성이 조금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버저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버저의 머리에 더하기가 그려져 있는데 그 방향에 핀에 플러스를, 반대 방향에 핀에 마이너스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버저의 쓰임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패턴의 소리를 내는 용도로 쓰입니다. 스피커처럼 정확한 소리를 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품이지만 사이렌, 오르골, 초인종 등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와 버저로 만든 오르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 노래를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셨나요? 다음은 세븐 세그먼트 LED입니다. 세븐 세그먼트 LED란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처럼 생긴 부품입니다. 디지털 시계나 엘리베이터에서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 점을 빼먹었네요. 아무튼 이 부품은 숫자를 더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LED를 적절히 배치한 부품입니다. 안에 이렇게 LED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븐 세그먼트의 LED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개의 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양쪽의 가운데 핀은 전원 VIN을 연결하거나 그라운드를 인가하고 나머지 8개의 핀에는 신호핀을 인가합니다. 세븐 세그먼트의 LED 양극형인지 음극형인지에 따라 가운데 핀에 인가할 것인가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음극형 세그먼트 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인가합니다. 음극형 세븐 세그먼트 LED에서는 각 신호핀과 신호가 하이일 때 LED가 점등됩니다. 각 LED의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A부터 G까지 7개의 숫자를 나타낼 LED와 볼트를 나타낼 DP가 있습니다. 이를 잘 보고 별도를 연결해야 합니다. A부터 G 그리고 DP LED를 신호를 한 번에 묶어서 이 숫자 조합은 1을 나타내고 저 숫자 조합은 2를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두게 된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일일이 LED의 번호를 찾아 불을 켤 필요 없이 간편한 세그먼트 LED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반복문과 배열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실습 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 세그먼트 LED는 쓰임새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 숫자를 표시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시계, 신호의 타이머, 엘리베이터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쓰이게 되고 문자 표현도 가능합니다. 타이머를 만들면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선이 좀 많고 복잡해 보여도
원래 10개의 전선을 연결하는 부품이므로 그만큼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한 부품입니다. 딜레이 함수를 써서 일정 시간마다 숫자가 바뀌도록 설정해 보았습니다. 세븐 세그먼트 LED를 여러 개 이어 붙이며 더 큰 수 혹은 큰 단위의 시간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의 회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복잡한 건 세그먼트 LED 뿐이고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이 계기판은 정확히 밝기를 0부터 9의 수로 나타내는 게시판입니다. 그룹 센서를 읽어드리는 값에 따라 계기판의 숫자를 변하게 설정했습니다. 세븐 세그먼트 LED와 유사한 원리,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품을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디짓과 도트 매트릭스입니다. 4디짓은 단순히 세븐 세그먼트 LED를 4개 연결한 부품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세븐 세그먼트 LED를 여러 개 이어 더 높은 자리의 숫자나 더 높은 단위의 시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스포츠 점수판을 만들 때도 용이하겠네요. 도트 매트릭스는 세븐 세그먼트 LED처럼 LED를 여러 공간에 배치한 부품입니다. 세븐 세그먼트의 LED 개수도 많고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모양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본 원리는 유사합니다.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버저로 오르골 만들기입니다. 버저로 오르골 만들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악보를 찾아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보는 오르골에 쓸 음악의 악보입니다. 그래서 그 악보에서 음계를 추출해서 그 음들을 나열을 한 다음에 그걸 배열에다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열을 하나하나 순회하면서 작동을 시켜주는 반복문을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떴다 비행기 같은 경우에 미래 도래 미미미 식으로 이제 음이 바뀌니까 그걸 각각 배열에 미래 도래 미미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반복문 순회하면서 이제 실행을 해볼 겁니다. 여기 보이는 건 음계표입니다. 그래서 수동 버전은 이 음계를 입력을 해주면 그 음계 주파수에 맞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 값들을 변수에 같이 입력을 해서 그 소리를 내주면 되겠습니다. 버저로 오록을 만들기 실습은 이 좋은 피해조 하나만 쓰기 때문에 사실 회로도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연결해주고 그라운드도 연결해줍니다. 하고 코드 작성해 줍시다. 이제 버저를 사용하는 실습에서 코드를 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사용할 음계에 맞는 주파수를 미리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define을 써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떴다 비행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도레미만 알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음계가 4옥타브라고 생각을 해서 4옥타브 도레미를 미리 4옥타브 도레미의 주파수를 미리 저장을 해 놓읍시다. 그래서 4옥타브 도의 주파수는 약 262 정도 된다고 하고요. 4옥타브 레이 주파수는 294 정도 하고 4옥 미의 주파수는 330 정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버저밖에 없어서 따로 핀 번호를 이렇게 안 빼줘도 금방금방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음계를 찾아왔으니까 그 음계에 맞게 악보를 미리 정해줘야겠죠. 그래야 이제 버저가 작동할 때 반복문을 써서 작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떴다 비행기에 멜로디를 생각해 봤을 때 미, 레, 도, 레, 미
여긴 빨리 감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계를 다 짰고요. 이제 버저의 모드를 출력 상태로 정해주고, 이어서 루프문 안에 노래가 재생되도록 반복문을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열의 각 칸을 돌아다니는 거니까 for 반복문을 사용해서 돌아다닐 거고요. 현재 음을 디스노트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노트가 반복해서 해당 노트가 지금 보시면 이게 흐름이 하나 둘셋넷 그러면 12, 24, 25개의 음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25번 반복한다 해주고, this note는 매 턴마다 1씩 증가하게끔 설정해 줍시다. 그 다음에 톤 함수가 이제 버저를 실행시킨 함수니까 톤 써서 톤 피해줘 버저죠. 버저 멜로디에 아까 얻어놨던 그 음계의 배열들의 디스노트 칸에 음계를 틀 거고, 그 다음에 대략 한 음마다 300mH씩 유지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고 300mH를 간격을 뒀는데 300mH를 작동을 안 하고 이제 다음 음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딜레이로 약 300보다 조금 더 길게 딜레이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고 톤 함수 써서 오류를 좀 잡아주고요. 이렇게 하고 톤 함수 써서 오류를 좀 잡아주고요. 여기서 오류는 버저에 입력되는 신호 충돌을 말하는 건데요. 노톤 함수를 사용해서 버저에 전달되는 신호를 초기화 한번 해주고 다시 다른 신호를 입력해야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오류를 잡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드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복 다 돌면 잠깐 쉴까요? 네, 잠깐 쉽시다. 입을 잠깐 써주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을 정상적으로 출력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을 넣어볼까요? 박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자? 그러니까 음의 길이죠. 박자를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듀레이션 라는 배열을 해서 이제 각 음계와 음계 사이의 박자를 좀 정해보겠습니다. 미리 제가 작성해온 걸 가져와서 쓰면 이 정도 텀으로 박자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박자를 좀 수정해 줍시다. 300mH씩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 이게 3만큼 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3분 음표, 2분 음표 뭐 이런 느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박자를 길게 잡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노트
그렇지. 간단히 노트 듀얼이라고 적고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천이 한 박이라 치고 큰 한 박이라 치고 그걸 아까 선호했던 박자 배열 있죠? 노트 듀레이션의 디스 노트 일대의 그 음표로 나눈다. 그래서 1000 나누기 노트 듀레이션스 디스 노트로 구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을 박자로 입력을 해줍시다. 이렇게 하면 박자가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보다 조금만 더 길게 딜레이하게 해주고요. 꺼줍니다. 그래서 반복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얼추 맞는 것 같죠? 이게 첫 음이 약간 터지는 느낌이 나는데 아무래도 팅커캐드 환경이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이 부분만 생략하면, 이 부분만 감안하면 꽤나 성공적인 오르골 만들기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세븐 세그먼트 LED로 숫자를 표시하는 실습입니다. 이 실습은 숫자 패턴을 먼저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배열로 미리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각 숫자들이 어떤 식으로 나열될지 그런 걸 또 짜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문 작성해서 숫자들이 막 바뀌는 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걸로는 8282 혹은 1004 이런 식으로 출력되게 해놨는데 그런 걸 우리가 직접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건 이제 미리 세팅하라고 제가 가져온 코드의 일부분입니다. 세븐 세그먼트에 이제 이 오른쪽에 주석 보이시죠? 이 숫자대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세븐 세그먼트에 신호를 주는 배열을 드립니다. 순서대로 신호를 줘야 내가 원하는 숫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복잡하냐면 회로도가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세븐 세그먼트의 특성상 이제 신호를 가해줘야 되는 칸이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 개의 세그먼트로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세그먼트는 음극 형태의 세그먼트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이 음극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두 칸이 다 GND랑 연결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 약간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내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칸들을 다 신호핀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순서대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야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가 F고 여기가 G입니다. 순서대로 입력을 해줬고요. 입력이 아니라 배치를 해줬고요. 이거 할 때 아무래도 LED를 나열해둔 거다 보니까 저항을 하나 연결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LED 쓰실 땐 항상 저항 연결해 주시고
핀을 여기서부터 쭈르륵 해볼까요? 먼저 A는 2번에다 꽂고요. B는 3번에다 꽂고 순서대로 여기 꽂아주고 순서대로 분류를 해줍시다. 약간 제가 좀 과하게 정리를 하면서 한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항상 그렇듯이 정리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어디서 틀렸는지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지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것도 괜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를 이제 5V와 그라운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이게 보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코드 작성해 볼까요? 일단 그 기본적인 세그먼트에 불 들어오는 코드는 제가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와 봤고요. 위에서부터 차례로 0, 1, 2, 3, 4, 5, 6, 7, 8, 9, 9를 나타내는 그 LED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극일 때 이렇고 이제 양극인 세그먼트 LED를 쓸 땐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아무튼 하고 그럼 우리는 사실상 LED를 8개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8개의 핀 넘버라고 할게요. 핀 넘버 2번부터 핀 넘버가 몇 번이죠? 9번까지 핀 넘버를 키워줍시다. 해서 그 핀 모드를 설정해 줍니다. 핀 모드에 해당 핀 넘버에 대하여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주고 세팅 마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루프 함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동작을 할지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숫자를 내가 입력했을 때 그 숫자대로 불이 켜지게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셋업에 serial begin 해주고요. 그 루프에 serial available 이때 int 일단 문자로 받아오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한 칸 떨어졌으면 1이겠죠. 1은 1이고 2는 2-0에서 2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줘야 돼서 시리얼 리드에 0 빼주고요. 또 이 A에 따라서 숫자를 바꿔주면 됩니다. 핀 넘버 2번부터 핀 넘버 0까지 핀 넘버를 계속해서 키워주면서 디지털 라이트 핀 넘버를 켜주면 되겠죠. 켜주는 게 아니라 넘버 디스플레이 내가 하려고 했던 게 A 라는 숫자에 대해서 핀 넘버에 2 뺀 거 만큼이 들어가면 되겠죠. 왜 2를 빼냐면 이제 여기 우리 디지털 핀은 2번부터 넣었지만 이 2번이 의미하는 게 첫 번째 줄 그러니까 0번 인덱스고 두 번째가 디지털 3번 핀이 의미하는 게 요 인덱스 1이 의미하는 거니까 인덱스랑 그걸 맞춰주려면 2를 빼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불이 켜지게 해주고요. 이거 한번 봐야 되니까 30초 동안 켜져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핀 넘버
2부터 넘버까지 넘버를 바뀌게 해주고, 라이트 넘버, 여기까지가 if가 끝나야 되고요. 여기는 하나 내려야죠. 넘버 로우 이렇게 해주고 메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시리얼에 3이라고 적어야 3이라고 뜨죠. 이러고 다시 꺼지고요. 8이라고 치면 8로 뜨고 다시 꺼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핀의 개수랑 이런 코드를 좀 늘리면 PPT에 나왔던 4칸짜리 숫자도 가능하겠죠. 근데 가능은 하지만 우노보드에서는 한계입니다. 아니면 같은 숫자로 4칸을 하거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신호를 줄 수 있는 핀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핀 개수를 다 썼잖아요. 우리가 0번, 1번은 다른 용도로 써야 돼요. 이게 시리얼 통신용 핀이라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자세히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0번, 1번은 요 컴퓨터랑 연결되는 포트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못 쓰고 GND 그리고 이 위쪽 칸도 못 쓴다고 치면 사실상 2번부터 13번까지 12개의 핀만 쓸 수 있는데 세그먼트 LED를 쓰려면 8개의 핀을 써야 돼서 사실상 하나밖에 못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타낼 수 있고요. 아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빠르게 표시를 하면 건 34 뭐 8, 8, 2 이렇게 적으면 2, 너무 빨리 지나가죠. 8, 2, 8,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실습은 신호등 타이머 만들기입니다. 이건 이제 LED랑 이 7세그먼트 LED를 적절하게 연결해서 딜레이를 줘서 시간 카운트 하게끔 만들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서 일단 회로도와 코드를 완성한 채로 들고 왔습니다. 방금 전에 두 실습에서 우리는 버저를 잘 사용하는 법, 그리고 7세그먼트 LED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왔었죠. 그래서 버저에 마이너스는 이렇게 연결하고 플러스에 신호핀을 연결해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이 헤르츠 음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제가 최대한 그 신호등 바뀔 때 나는 그 신호음이랑 비슷한 걸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울리게 미리 디파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숫자 표시해야 돼가지고 미리 이 넘버 디스플레이 2차원 배열을 가져왔습니다. 핀도 예쁘게 정리를 해줬고요. 여기서 추가된 건 초록색 형광등이랑 이제 정확히는 초록색 LED랑 빨간색 LED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핀이 꽉 찼어요. 이번 핀 빼고 꽉 찼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LED나 좀 더 많은 부품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고 싶다면 일단 우노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제 버저로는 우리가 원하는 특정 음계로 소리를 반복해서 낼 수 있도록 구현을 해봤고, 이 7세그먼트로는 숫자를 표시했는데 이걸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짰습니다. 일단은 LED 다 아웃풋으로 출력 상태로 해줬고, 마찬가지로 숫자 표시도 다 준비됐고요. 버저도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게 초기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호등 보면 맨날 그렇듯이 빨간불이 맨날 켜져 있어요. 건너야 되는데. 그리고 빨간불이 5초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빨간불 끝나면 초록불이 켜지고요. 초록불이 켜지면서 다시 타이머도 돌게 됩니다. 10초 동안 돌 건데, 라인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돌아서, 여기 함수에서, 여기 3자에서 바뀌긴 하지만, 아무튼 9부터 0까지 디지털 핀을 숫자를 바꿔가면서 출력을 해주고, 여기서 i가 9라고 나왔죠. 이게 정확한 의미는 이제 0이 됐을 때거든요. 타이머가 0이 됐을 때 이제 라스트 헤르츠 이게 뭐냐면 이제 신호등 끝났다 하면서 삐삐삐삐 소리를 울려주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타이머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숫자 바뀔 때마다 띠띠띠띠 하고 소리 나게끔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끝나고 타이머가 다 끝나면 잠시 대기했다가 버저 소리 꺼지고 이제 형광등 꺼지고 빨간색 등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빨간불이 됐고요. 다시 초록색 불이 들어왔다가 타이머가 시간이 다 되면 빨간불로 바뀌면서 삐 소리가 나게 됩니다. 처럼 오늘은 버저와 세븐 세그먼트 LED를 사용해서 세 가지 실습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의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습 진행합시다. 오늘은 반복문, 배열 등의 개념과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버저, 세븐 세그먼트 LED라는 부품을 알아보고 실습했습니다. 반복문은 무엇이었죠? 반복문은 이름 그대로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구문이었습니다. 그 종류로는 for 반복문과 while 반복문이 있었고, 반복문은 아니지만 아두이노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루프 함수가 있었습니다. 배열은 무엇이었나요? 배열이란 동일한 자료형의 데이터의 묶음, 보다 정확히는 데이터의 순서적인 나열입니다. 배열을 이해하기 위해선 주소의 개념을 조금 더 알아야 했죠. 주소란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소의 한 위치를 가리키는 값입니다. 번지수, 출력 번호와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배열을 호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열의 기본 주소였습니다.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는 기본 주소로부터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덱스의 값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버저란 무엇이었나요? 버저란 전기로 작동하여 진동하는 소리를 내는 부품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 종류를 나눌 수 있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버저는 앞전 타입의 수동 버저였습니다. 배열의 악보처럼 주파수를 연속되게 저장해놓고 톤, 노턴 등의 함수를 사용하여 버저를 작동시킬 수도 있었고 사이렌, 초인종 등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세그먼트 LED란 무엇이었나요? 세그먼트 LED란 용도에 맞게 N개의 LED가 직접된 부품이고 오늘은 우리가 사용한 세븐 세그먼트 LED였습니다. 세븐 세그먼트 LED는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 용이한 제품이고 양극형과 음극형으로 나뉘는데 신호핀을 제외하고 양극형은 전원을, 음극형은 그라운드 핀을 인가해줘야 바르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음극형의 신호핀에는 하이 신호를 주면 불이 켜지도록 합니다. 배열에 숫자를 나타내는 신호 조합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 인덱스만으로 쉽게 숫자를 표현할 수 있었죠. 이렇게 유용한 세븐 세그먼트 LED는 신호등, 전자 게시판 등 디지털 숫자가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쓸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리모컨을 눌러볼까요? 어머, 브라이브러리에서 뭔가 쏟아냈네요. 한 토양에 박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4주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